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백범을 오래 연구했다 이런 거는 어폐가 있고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2017년에 이게 인천시에서 약간 처음에 제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인천민예청의 회원이기도 한데 그냥 뭐 지금 현재 평회원입니다. 근데 백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제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인천민예청이 어쨌든 그 민족예술인연합이다 보니 진보적인 예술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죠. 그런데 뭐 그런 데서 무슨 백범이야, 너무 우파 인사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근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범이 제가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좀 우파 인사인 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리를 둔 분이고 그리고 경로로 보면 어쨌든 그 박정희 시대 때 1970년대 때 이분이 주로 이런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재조명되고 강조된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사상은 사실은 한국에서의 우익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게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 우익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 노동자,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런, 그러니까 세상이 진보되어가는 중심이 되는 그룹이라고 할 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체제를 기준으로 하는 이 민족 국가는 기본적으로 민족을 단위로하는 우파와 만국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주의 좌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우파가 신기하게도 더 극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한국의 정치를 장악한 적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짧게 정권을 잡았던 뭐 이공화국이나 이런 경우는 좀 달랐지만, 이게 그런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나 이승만 정권은 정권 세력 안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저자들이 진짜로 한국인, 한국 민족을 생각했다고 할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이 좌파에 해당되는 그룹이 민족까지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의 일종의 시조처럼 생각하는 장준하 선생이라든가, 장준하 선생은 김구 선생이 키운 백범키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분이죠. 백기환 선생도 얼마 전에 들어가신 백기환 선생도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한국은 좌파가 사실은 민족과 이 말하자면 이 세계 노동자들을 염두에다 두는 이 말하자면 세계 체제의 진전 이런 것들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세계 운동사적으로 보면 이상한 운동 지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에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민족을 중심에다 두면서도 그러니까 타 민족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조짐이 보이잖아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민족 단위의 대결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특히 한반도는 이 주변에 이민족들이 세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면 너무 힘든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한국인이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민족과 적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만국의 노동자라고 하면 너무 깔때기 되는 게 되는 거지만 세계인이, 인간이
좀 휴머니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상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민족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전체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하면서 인간 전체를 위한 세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이렇게 확장해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근데 그 시초가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여러 군데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사상가들이라든가 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아직 분단 국가고, 그러니까 좋은 게 있는 줄은 알지만 쉽게 끌어들이기에는 약간 애매한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다행인 건 백범 선생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은 지속적으로 백범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무슨 우파 인사를 좌파 운동권 단체가 문예단체가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초기의 그 뭐랄까 저항이라고 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천 민예촌에서 되게 좋은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 예술 단체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 문학 영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백범을 소재로 해서 소설 하나 써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작가회의 같은 이 중요한 단체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역량 있는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백범을 소재로 소설 하나 써주세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어떤 장점이냐면, 문학 영역은 그런 식의 주문 생산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가능하죠. 백범 선생을 생각하는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볼까? 이거 가능하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술 영역은 여전히 주문 생산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다고 뭐 미술 영역이 부족하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예술 영역에서 말하자면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약간 오히려 이미지 영역에서, 시각 영역에서 좀 열려있는 장점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어느 쪽은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르의 특성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공공미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만 공공문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런 차이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 영역에서는 예전에는 그게 관명문학처럼 되어버려서 오히려 이 그 진보 문학 영역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걸 배척하면서 자기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이런 거 있잖아. 개천절을 맞이해서 백일장 같은 거 하고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뭐 서정두나 이런 양반들이 뭐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도 쓰시고 네.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기성 문학 영역이 있다 보니까 진보 문학 영역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그걸 배척해 버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영역이 좀 뭐랄까 퇴화한 상태, 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진보 문학 영역에서 그런 종류의 고민 이런 걸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시도 하고 무슨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뮤지컬 구호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미애촌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청년 뮤지컬용인데 청년 인천 출신들의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해보라고 던졌죠.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막 고민을 하더니 지네끼리, 근데 이 친구들한테 그게 좋았던 게 뮤지컬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예, 기획사들의 입김이 되게 세요. 그래서 애들이 말하자면 대본 만들고 뭘 연출해보고 이런 걸 방향을 정해도
그게 이제 대중성이 좀 없을 것 같으면 기획사 입김이 세갖고 좀 바꿔야 되고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 마라. 토론은 해주겠다. 내가 토론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니들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배우들하고 연출하고 대본하고 음악하고 정말 자기네끼리 회의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네끼리 만들어요. 그 백범일주를 같이 읽고 나서 뭐가 재밌었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백범 선생이 어떤 거 같냐 이런 걸 갖고 자기네끼리 마음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골랐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인천에서 그래도 돈을 주는 거니까 백범 선생이 인천에 있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서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만난 친구들 뭐 감옥에서 있었던 이런 걸 포인트를 두긴 했는데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CJ 재단에서 스타트업 그 뮤지컬 그래서 3등을 했어요. 진행을 이렇게 그건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낭독극하고 인천에서 공연을 하면서 지들이 알아서 거기다 신청도 하고 막 해보는 거예요. 아니까 저는 몰랐죠. 지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해보고 그러는데 3등을 해갖고 예. 그 서울에서 아트원이라고 하는 공연장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연도 하고 정말 기특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도 수집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업 내용이 뭐랄까 너무 단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왕에 우리가 이것저것 때문에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있어서 수집을 한 게 있으니 이것들을 소개하는 책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성과로 내면 어떨까 이런 꿍꿍이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뮤지컬 만드는 걸 최초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쇼케이스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막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비중이 너무 커갖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2000년대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3000년도에는 얘네들이 공연을 한 번 더 부평 아트센터 거기서 초대를 받았고 또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얘들이. 근데 그런 공연을 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사업 형식이 너무 단순해져 버려요.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예산 받아서 사업을 요것만 하는 거 너무 쪽팔리지 않냐. 뭐가 가지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마침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으니 이거 갖고 책을 하나 만들고 뭐 연구소 같은 것도 하나 어쨌든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짜겨가지고 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도서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서는 결과 책이 있으면 그 나중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는 책을 관리하는 건 아시겠지만 그게 그런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관리하는 거지 그냥 책장 몇 개 놓고 꽂아놓는다고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없어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도서 수집을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문헌 수집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막 수집을 할 수 있어. 근데 수집한 다음에 그 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책 모아놓은 책을 갖고 그 앞으로 뭘 할 거냐가 없으면 그건 사실은 그냥 책 사서 지들끼리 대충 나눠보겠다는 거하고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책자를 수집하는 사업은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인천미래처럼 그런 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것도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기획할 때는 지네가 계속 잘할 수 있는 걸 기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뻥을 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천미래처럼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도서를 수집해서 뭐를 하겠다는 걸 예산에 반영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인천서 정도 같은 책을 만들고 책을 관리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쪽에서 예산도 지원받고 그러면 책을 수집한 다음에 그 책은 나중에 인천서점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대주고 하니까 딱 좋은 거죠. 그 대신 그런 수집하고 그걸 정리하는 아이디어와 그런 역량을 가진 건 저니까 그 진행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있는 거 갖고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